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5월 23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지는 분위기의 찬물, 그것은 바로 거래량의 감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사실상 올인이에요. 규제를 해제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풀릴 거 거의 다 풀렸죠.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사실 피해 구제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 어디에서 많이 나왔나요? 주로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 많이 나왔죠. 결국 이런 곳 위험하다. 아파트 가서 살아라. 결국 이거였어요. 이거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떠들었지. 이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언론에서 그만큼 떠들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농지 관련된 투자 아시나요? 타 지역 사람들 농사 지으러 가려면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되죠. 농사 계획서 같은 거 작성해서 면사무소 이런 곳에 가서 제출하거든요. 근데 니 진짜 농사 짓나 안 짓나 위원회를 열어서 저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네 못 사죠. 부산 사람이 제주도에서 농지 사서 농사 짓는다고 해보세요. 허용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실상 농지에 대한 투자,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투자 물 건너 갔어요. 그럼 결국 어디로 투자하라는 말입니까? 결국 여기입니다. 돌고 돌아서 여기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여기에요. 사실상 아파트에 지금 올인되어 있는 시장 분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더라는 거죠. 매물은 아직까지 증가하는 추세 유효한 상태예요. 수요일 되면 요 쭉 올라올 거예요. 노란색 추세선까지 올라가 닿을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다. 그래도 곧 많았을 때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적었을 때 대비해서는 얼마나 올랐나라고 살펴보면은 한 8,000건 수준에서 2만 3,000건 수준으로 300% 늘었어요. 300%. 사실 요거 잘 안 보이죠. 요거 감소했는 거 요것만 보이죠.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비율로 한번 나타내봤고요. 아파트 거래량 124건, 대구가 오늘 134건 신고였을 거예요.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긴 해요. 거래량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 지금 4월달 거래량이 2240건이에요. 2204건이에요. 이제 많아봐야 30건 정도밖에 신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럼 많아봐야 2250건. 조금 줄어드네 요런 느낌이죠. 조금 줄어드네 요런 느낌이죠. 5월달이 되면 2200건대의 거래량을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집계로 봐서는 2200건이 살짝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드는 추세와 맞물리면 더 줄어듭니다. 늘어나는 추세와 마주치면은 요렇게 요 보이시나요? 1950건 예측했는데 2128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1012건을 예측했는데 1424건이 나왔어요. 2419건을 예상했는데 살짝 줄어들었죠? 어때 줄어들었어요? 지금 2342건을 예상했는데 2250이라는 거래량이 나오면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 추세 자체가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 근래 영상들에서는 요 한 페이지만 보시면은, 아니 요 페이지에서 요 거래량 페이지 줄어든다는 요 흐름만 보시면 사실상 모든 걸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해운대 두산 리버터 제니스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대형평형 거래 많죠. 계속 거래 많습니다. 대형평형 거래 계속 많습니다. 요거 하락률 표시 안 하고 지나갈게요. 대형평형은 조금 제껴놓고 국평 위주로 보면 사지 롯데클래스, 고층입니다.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져 있는데요. 한 30% 이상 빠졌다가 좀 반등했죠. 좀 인기 있는 아파트들은 25%, 인기가 덜한 아파트들은 30% 정도, 고층 기준으로. 물론 그 평균하면 28% 정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이 분위기가 흘러간다면 사야 되는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살 이유가 사라지죠. 천천히 눈치 보면서 또 지난번 같은 그런 하락 장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받아 먹으려고 기다릴 테고, 새로운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매도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조급해질 수 있을 거예요. 또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수의 고가의 아파트들부터 시작해서 저가의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당수가 고층 거래가 주류를 이룹니다. 여긴 저층도 좀 보이네요. 저층도 좀 보였는데 30% 가까이 떨어지는 것, 이 저층은 35%, 이것도 한 35%, 저층은 35%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 이런 시장이고요. 그나마 거래가 좀 되면 다행이고, 상당수는 고층을 선호합니다. 여기 지금 한 페이지에 한 6개 정도 보여드리는데요. 5개는 고층,
한 개는 저층 요런 느낌이 가까울 거예요. 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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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층. 5층은 좀 저층으로 봐야 되나요? 예. 상당수가 고층 위주의 고층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럼 저층은 정말 더 던집니다. 대구도 여전히 마이너스 40% 거래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저층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30%씩 빠지지만 고층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는 부분, 이 부분만 오늘 살짝 짚어보고요. 17층, 19층, 21층, 10층, 저층 거래 보면 대형 파크 프루지오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모습 보이죠. 네. 그리고 최신축은 조금 예외로 보고요. 나머지 대형 평형 적혀놓고 보더라도 30%, 25% 고층, 저층 30% 이상, 저층 35%, 부산 저층 35% 정도 느낌으로 하고, 그나마 이거마저 또 고층이나 이런 가격이 한 4, 5% 정도, 지금 한 5% 정도 반등했다가 그 다시 내려가면 저층은 또 다시 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영남권, 대구, 부산 비슷한 느낌으로 갑니다. 고층, 저층, 고층, 15층 이상 4건이 보였습니다. 저층, 중층, 고층 위주의 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6층, 1층, 8층, 13층, 14층. 요런 부분도 살펴보시고요. 맨 왼쪽에 있는 날짜를 보면 최근에 오늘이 23일, 18일, 17일, 21일, 5월 6일자 거래도 보이는데요. 웬만하면 보름 안쪽으로 거래 신고가 다 이루어집니다. 날짜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좀 뒤늦게 4월달 거래 신고되는 거 잘 안 보이죠? 5월 20일, 22일. 거래 신고는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 4월의 거래 뭐 조금씩 섞여 들어가 있긴 합니다. 4월 거래 신고는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건당 거래대금 대형 평형 거래되면서 반짝 올랐지만 아직까지 5월에 건당 거래대금은 올라가지 못해요. 저는 요거에 쭉 내려가는 추세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꼴을 보니 2022년과 2023년이 닮을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오히려 과거처럼 지금 웬만한 거 다 풀렸죠. 과거처럼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풀리고 폭등했던 시기처럼 그런 거래량을 기대를 했었지만 벌써 시들어 버리는 걸요. 이것이 찬물을 끼얹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대형 평형, 이것이 매집을 위한 6억 이상 거래인지 아니면 떨어내기 위한 것인지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또한 2021년의 모습과 2023년의 모습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6억 이상 빵빵 나오는 거, 지난번에 제가 아파트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이중 역대급으로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6억 이상 분양권 17건이 있었고요. 5억 이상 거래 제법 많이 보입니다. 이 프리미엄 보십시오. 이 프리미엄, 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프루지오 클라센터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것도 보이고요. 아직까지 이 가격 세세히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사실상 별로 없구나,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낮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전세 거래량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많이 신고되고 있어요. 거래량은 지금 오늘 205건으로 보이죠. 몇 건이나 4월, 5월 거래가 몇 건이나 신고됐냐 보면은 여기 27건, 여기 오른쪽에는 몇 건인가요? 190, 이렇게 많나요? 190. 야, 이건 오늘 찐으로 신고된 것인가? 왜 이랬지, 숫자가? 170건, 180건. 거의 오늘 거래 신고 많이 됐네요. 오늘 이틀치 거래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거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 실제 거래가 많았던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것들 신고가 계속 많아져서, 임대차 3법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임대차 3법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이 또한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갭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임대차 신고하라 그러고 세금 뜯어갈 것 같고 찝찝하죠. 그런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마음껏 일단 투자하세요라고 개방해주는 그런 느낌. 자, 전세 월세 비중은 부산 기준으로 대구는 여기 1.1대 1 수준 정도의 느낌인데요. 부산은 1.4, 이게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어쨌든 아무튼 눈여겨볼 부분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전세대 월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전세 평균 전세 가격은 대구는 살짝 반등한 느낌이 드는데 부산은 그 느낌까지는 안 들고 아직도 하락하고 있고 조만간에 2020년과 크로스합니다. 2020년과 크로스예요. 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누가 8월에 샀다고 사라 그러면서 제 댓글에 와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가을에 거의 뭐 퍼펙트 스톰급의 오히려 대단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왜? 2021년에 전세 가격을 한번 보세요. 이 평균 전세 가격이 2억 5천, 2억 6천 수준이던 것이 2억 1천으로 떨어졌어요. 뭐 5천만 원밖에 안 떨어졌네. 이게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 3을 해야 됩니다. 한 1억 5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뭐 갱신을 하건 뭘 하건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태.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돈이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태로 가거든요. 그 말인즉슨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일부 빠져나간다, 줄어든다. 그렇게 보면은 투자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은 아니거든요. 전세 거래량 역대로,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로 많은 수준. 이게 힘이 굉장히 붙여 보였는데 갑자기 달리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파트가 최고야. 사실 아파트도 이 역전세 문제 엄청난 그걸 안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이 빌라나 이런 시장보다 돈이 더 많이 묶이잖아요. 더 많이 묶일 거예요. 근데 일단 아파트 시장으로 위기를 막고 미분양을 막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 뭐 계속 몰아넣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 전세 가격이 큰 반등 없이 매매 가격 반등이 힘들다는 부분, 그리고 월세 가격 안정되어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어요. 시장 안정되어 있습니다. 보증금도 예년 정도 수준, 작년, 재작년보다 낮은 수준. 보증금은 낮고 월세는 안정되는 이런 상태. 네, 전체 임대 거래량 신고하기 나름이라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1, 2월 달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